오랜만에 스타듀밸리 1.6 업데이트로 새로운 농장에서의 1년을 담아 찾아왔어요. 아직 3인이어서 잘 해내지는 못하지만 1년 봄의 사막축제 즐기기, 물고기 도감 완성하기, 진저섬 가기, 이렇게 3가지 목표로 재밌게 시작해볼게요.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히다, 민트 농장의 초코맛. 새로운 펫이 생겨서 검은 고양이로 선택했어요. 나머지도 설정해주고 액세서리도 추가됐네요. 하지만 착용은 안하고 농장은 이번에 나온 목초지 농장으로 해보려고요. 봄 1일차 파스닙이 아닌 건초로 시작되네요. 닭장에 있는 목초지 농장이라 퀘스트도 색달라요. 시작하기 전에 UI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이름 밑에 새로운 부분이 생겼어요. 신참이라니 레벨 같은 건가 봐요. 나머지는 차근차근 알아보고 제작에는 글 표지판이라는 새로운 제작법도 생겨 있어요. 동물 탭이 생겨서 쓰다 맸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특별 아이템엔 능력 탭도 생겼어요. 기존 지갑에 있던 것과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 외에 수집품에도 새로운 게 추가됐나봐요. 알아갈 것들이 생겨서 벌써부터 재밌어요. 기본 세팅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닭장이 궁금해서 가봅니다. 귀여운 병아리 2마리가 있어요. 이름도 바꿔주고 건초도 깔아주고 문도 열어둡니다. 그리고 바로 나무 9개를 베줍니다. 왼쪽에 파란 풀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풀인데 동물들이 좋아한대요. 그렇게 나무 9개를 베주면 채집 1레벨 달성하는데 옆에 특별한 문구가 뜨네요.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템을 넣은 후에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오면 초반에 골드를 벌기 위해 섬유가 보이면 다 캤어요. 그리고 팔을 캐는데 에게 이것뿐이라고? 첫날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보이는 것들은 족족 채집해주고 새로운 문이 보여 클릭해보니 5길의 달인만이 입장할 수 있다라니 이번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능력인가봐요. 그리고 11시 10분 제스가 나오면 인사해주고 레아, 헤일리와 인사하고 페니를 만난 후에 12시가 되면 에밀리를 맞이했어요. 그대로 나와 마니와 인사하고 제 전생의 남편 알렉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엘리엇을 만나러 해변에 왔다가 홍합과 조개도 주었어요. 클린트를 만나고 조자마트로 와서 팸, 샘, 쉐인을 차례로 만났어요. 조자마트에 새롭게 추가된 조자 가구 카탈로그도 있어요. 나중에 집 꾸밀 때 활용해보고 조자마트를 나와서 뒤쪽에 섬유를 캐다가 원래는 없던 길이 생겨서 올라가 봤어요. 추가된 서적상 자리가 여기인가봐요. 그렇게 에비게일을 만나고 조지도 보고 달려서 하비에게 갔다가 섬유도 캐고 빈센트와 인사 나누고 조디와 캐롤라인까지 만났어요. 화단의 에블린, 앉아있는 마루, 주점 속 거스를 만나고 피에르를 만나러 가면서 달력을 봤어요. 추가된 서적상과 기존 축제들. 지금은 사막버스가 해금이 안 돼서 보이진 않지만 사막축제예요. 이 사막축제가 정말 기대돼요. 그렇게 피에르까지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농장 정리하다가 라이너스, 드미트리우스, 로빈, 그리고 세바스찬을 만났어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것 중 하나인 폭포 지형인데요. 정말 이쁘지 않나요?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수선화도 채집하고 회관 옆 섬유도 캐고 그대로 농장으로 돌아와 농장을 정리했어요. 목초지 농장의 동굴은 여기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야생 씨앗을 심어주고 나무, 돌, 그리고 허수아비를 제작할 섬유 20개만 빼고 다 팔았어요. 첫날 수입이 나쁘지 않아요. 2일차에는 정리만 하고 바로 해변으로 갈게요. 물을 빠르게 주고 호미와 돌 1개, 그리고 상자를 만들고
귀여운 병아리들을 쓰다듬고 해변으로 왔어요. 윌리에게 퀘스트 겸 돌을 주고 소중한 백골들을 받았어요. 8시 40분까지 낚시를 합니다. 위에 때마침 거품이 생겼어요. 역시 바로 입질이 오네요. 사실 제가 아직 스린이라서 낚시 실력이 좀... 그렇지만 제 시동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상자도 바로 떴어요. 굴이길 바라지만 석탄. 40분까지 낚시하고 해변에 주우러 왔는데 새조개예요. 이건 번들에 사용해야겠어요. 그리고 윌리에게 잡은 생선을 팔고 새롭게 생긴 생선 훈제기예요. 제작 재료들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훈제 생선의 가치가 2배라니 나중에 꼭 만들어야겠어요. 특정 생선 전용 미끼네요. 그리고 연습용 낚싯대를 사서 대나무 막대는 버리고 낚시하러 갑니다. 사막버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바다 젤리? 생선 훈제기에 필요한 젤리들은 낚으면 되나봐요. 그렇게 낚시를 하다가 레벨 2가 되면 윌리에게 생선을 다시 팔고 섬유 유리 낚싯대를 사고 남은 골드로는 미끼를 다 사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찌를 봐야죠. 아직은 초반이라 몇 개 없어요. 낚시를 하기 전에 바다 젤리를 먹어서 낚시 레벨 3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더 수월할까봐요. 그렇게 낚시를 하는데 굴일까? 철. 씨? 금. 낚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레벨 4까지 찍었어요. 무조건 비가 오는 3일에는 강낚시를 떠날 거예요. 골드를 위해 메기를 낚아야죠. 그 사이 병아리가 닭이 됐어요. 달걀을 주워주고 퀘스트를 깨줍니다. 소중한 100골드를 벌었어요. 중간중간 구인 광고도 받아주고 박물관이 열기 전에 낚시 좀 할게요. 상자예요. 아니 이럴 때만 완벽해라니. 그리고 메기. 정말 치열한 사투 끝에 겨우겨우 잡았어요. 유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낚시로 얻은 루비를 기증하고 소중한 250골드를 벌었어요. 구리광석은 낚시로 못 얻을까봐 클린트에게 하나 사고 해변으로 와서 템 정리를 했어요. 비싼 생선은 몇 개 두고 나머지는 팔았습니다. 페니에게 줄 청어는 다시 사고 남은 골드로 미끼를 다 사줍니다. 강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템과 상자를 챙겨서 페니에게 청어를 전달해주고 밤새 낚시를 할 거라 골드는 나중에 받을게요. 저의 강낚시 포인트로 와서 템은 넣어두고 낚시했어요. 정말 메기를 낚으면서 느끼지만 이리듐 메기를 낚는 분은 진짜 대단하세요. 다이아몬드예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불의 석영까지? 구리광석을 낚았어요. 아까 괜히 샀나봐요. 내 소중한 75골드. 벌써 50분이라 비싼 템들만 챙겨서 기절합니다. 4일차 아침 클린트가 찾아와 용광로 제작법을 줬어요. 작물에 물 주고 닭들을 쓰다듬어주고 달걀도 주운 후에 어제 낚시한 곳으로 와서 햄과 상자를 챙겨 이번에는 산호수로 왔어요. 그리고 낚시를 합니다. 열심히 낚다가 강젤리를 낚았어요. 이건 최대 기력을 30이나 더 올려주네요. 새로운 템인 디럭스 미끼와 음파 탐지찌예요. 잡기 전에 잡힌 물고기를 표기해 준다네요. 신기하다. 디럭스 미끼는 바로 사용해 볼게요.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반지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주간나무꾼? 반지는 작지만 바로 껴주고 주간나무꾼은 채집 경험치를 획득한다네요. 바로 읽어봅니다. 레벨업 했나봐요. 채집 2레벨이 됐어요. 그리고 모자란 기력은 피라미를 먹으며 채워 밤새 낚시했어요. 시간이 늦어져 어차피 내일 낚시할 거라 낚싯대는 두고 템을 챙겨 집에 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집 앞에서 기절했어요.
마니가 방문한 5일차, 고양이를 입양해주고 이름은 제가 희다니까 검다로 지어줄게요. 가지고 있던 생선을 다 팔아주고 부족한 나무를 베서 상자를 만들어주고 산호수에 있던 먹을 것을 챙겨서 광산에 왔어요. 가방이 꽉 차서 칼이 안 먹어지네요. 잠시 고추냉이를 버려두고 상자를 설치하고 템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광질을 합니다. 10층에 도착해 가죽 장화를 얻어서 신어주고 0층으로 돌아와 용광로를 제작했어요. 설치해서 구리를 구워 퀘스트도 깨줄게요. 그리고 또 열심히 광질을 합니다. 두더지가 거슬려서 죽였더니 작은 빛반지를 줬어요. 바로 껴줍니다. 18층까지 갔다가 시간이 늦어서 구리를 챙기고 기절했어요. 생선도 쏠쏠하게 팔렸어요. 6일차 닭들을 쓰다듬어주고 광산에 왔어요. 구리를 구워 구리 곡괭이로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클린트에게 구리 곡괭이로 업그레이드를 부탁하고 철주개로 철광석 곡괭이와 번들을 위한 통발을 만들 거라서 철광석을 사서 구울게요. 이번에 업데이트 중 대박인 것이 클린트가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는 도중에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잠시 해변에 와서 굴도 주워주고 마을 회관 이벤트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들렀다가 다시 마을로 가줍니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 쪽지를 한번 봐주고 잡화점에 가서 가방도 사줍니다. 가방이 너무 작아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농사 경험치가 좋은 케일도 사줄게요. 오, 새로운 템인 탈수기예요. 과일이나 버섯 5개로 말릴 수 있대요. 농장으로 돌아와 구매한 케일을 심어줍니다. 다시 산호수로 가서 철광석을 구우며 낚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새로운 스킬책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보물상자라니 초반에 정말 든든한 템이 낚였어요. 스킬책은 바로 읽어주니 최강이 2레벨이 됐어요. 시간이 늦어 철주개를 챙겨 집에 가다가 기절합니다. 이제는 노숙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부터 골드를 벌며 시작하는 7일차. 오늘은 마법사가 불러서 빠르게 생선을 팔고 철주개로 통발을 만들어 연못에 설치했어요. 일요일이라 돼지마차가 와 있어요. 새로운 템이 있나 살펴보다가 복고풍 카탈로그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법사탑을 방문해서 마법사를 만나고 기령용으로 파도 캐고 모자 쥐어 폭포에서 낚시를 했어요. 추가된 물고기인 망두거를 여기서 낚을 수 있더라고요. 가격은 150골드네요. 그리고 마을 회관을 가서 봄 채집 꾸러미를 완성했어요. 그렇게 어항이 해금돼서 통발 꾸러미에 우선 채집한 걸 채웠어요. 또다시 산호수로 가서 낚시를 하다가 기절했어요. 작물에 물 주며 시작하는 8일차. 허수아비를 만들어 설치해 100골드를 벌고 통발에 잡혀있는 충알 고등도 수거하고 구리 곡괭이를 되찾아 바로 철 곡괭이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철주개 한 개가 모자라더라고요. 철광석을 더 사서 빠르게 굽고 박물관의 광물을 기증했어요. 보상인 콜린플라워를 챙기고 낚시를 하다가 철주개가 다 구워지면 클린트에게 강철 곡괭이로 업그레이드를 부탁하고 소소하게 정동석을 가공해 구리 광석도 얻어갑니다. 그렇게 산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부러진 삼지창도 얻었어요. 오, 새로운 옵션도 붙어있네요. 콜리플라워를 심으며 시작하는 9일차. 통발에 잡힌 민물가재를 수거하고 미끼를 넣어주고 며칠 사이 죽지 못한 달걀도 주워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 씨앗인 당근 씨앗도 얻었어요. 또다시 낚시를 하다가 번들용 철주개를 위해서 문 닫기 전에 클린트를 찾아가 철광석을 샀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는데 새로운 책이에요. 바로 배워주고 이제 상자에서 생선알도 얻을 수 있어요. 사막버스를 해금하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낚시를 하고 철주개를 굽고 잤습니다. 새로운 요리와 야외 요리 키트? 재밌는 템이 많이 생겼어요. 비 내리는 11차. 쌀새싹을 심고 강철 곡괭이를 찾고 생일인 빈센트에게 수선화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뭐다? 맥이다. 강낚시를 하다가 물고기 도감을 위해 장어를 낚으러 바다에 왔어요.
온 김에 그냥 바다에서 낚시하며 보냈습니다. 기력 보충에 좋은 팔을 캐며 맞이한 11일차. 로빈이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주워서 전달해주고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웠던 책을 다시 얻으면 경험치로 준대서 바로 읽어주고 드디어 낚시 10레벨을 달성했어요. 생선값이 쏠쏠해졌어요. 그리고 광산을 가서 25층까지 뚫고 집에 왔습니다. 풍요로운 12일차, 있는 템들은 다 팔아주고 케일도 수확해주고 당근 씨앗을 심은 후에 서적상이 방문하는 날이라 가봤어요. 다양한 책들을 파네요. 농사 경험치, 채집 경험치, 조금 더 빨리 달리기,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풀 사이로 빠르게 달리고 가격 카탈로그까지 엄청난데요? 책 교환도 다양한 아이템으로 가능하다니 이번 업데이트가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광질하러 갔습니다. 40층까지 뚫어서 새총도 얻고 용광로를 더 만들어 죽에도 구웠어요. 그렇게 기력이 닿을 때까지 광질하며 기절했어요. 안 돼! 내 옷! 가방이 꽉 차서 못 먹었어요. 골드는 야무지게 벌었네요. 드미트리우스가 찾아온 13일차, 버섯으로 선택하고 닭들이 달걀을 잘 낳아서 마요네즈 기계를 만들었어요. 잊지 않고 퀘스트 보상은 받고 닭장 안에 마요네즈 기계를 설치하고 달걀을 주워 넣은 후에 축제 전까지 낚시를 했어요. 달걀 축제에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일 사막버스를 고쳐야 돼서 올봄 딸기 농사는 안 할게요. 딱히 달라진 것은 없고 열심히 달걀을 주웠어요. 집에 돌아와 낮에 낚은 생선은 다 배송하고 농장 정리하다 잠에 듭니다. 버섯 동굴이 완성된 14일차, 버섯은 생성 중이고 탈수기까지 있네요. 게이득! 번들을 완성하러 가는 길에 수선화도 줍고 고인 광고도 확인하고 하비에게 수선화를 주니 경품 티켓을 줬어요. 루이스 집에 새로운 기계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바로 루이스네로 가보니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됐고 앞으로 퀘스트를 하고 경품 티켓을 얻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봐요. 저도 경품에 관심이 가요. 그래도 예의 있게 루이스에게 먼저 인사하고 기계를 보니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을 주네요.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줄지 기대돼요. 그리고 통발꾸러미를 완성하고 해금된 보일러실 꾸러미도 완성하고 금고도 해금했어요. 플렉스하며 금고도 완성하니 주니모들이 기뻐하네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케일을 다 사고 생일인 헤일리에게 수선화를 선물해주고 보상으로 받은 결정 생성기에 다이아를 넣고 케일을 심은 후에 광산을 갔다 기절했어요. 사막버스가 고쳐집니다. 첫 봄의 사막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15일차 사막축제가 시작되었대요. 그런데 차비가 없어서 급하게 다이아몬드를 팔러 대장간에 왔어요. 휴, 사막에 못 갈 뻔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물건도 팔고 오늘은 에밀리와 조디예요. 물건은 칼리코 달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해 보여 들어가 보니 샌디가 옷을 입혀준대요. 이거 진짜 웃긴 것 같네. 과연 분홍분홍한 코디예요. 귀엽다. 이 아저씨는 누군가 싶어 말거니 선인장을 준다네요. 저와 딱 맞다는데 맞는 거죠? 그리고 온 김에 사막 상인에게 사막 워프와 매콤한 장어도 바꾸고 새로운 장식이에요. 아까 못했던 경주도 참가했어요. 킹스팅 믿는다. 돼지마차도 사막축제에 왔네요. 달걀 모양이 있어 말을 걸어보니 미스테리 박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템을 바꿀 수 있어요. 열심히 모아서 저도 바꿔볼게요. 이 학자는 답을 맞히면 상품을 준대요. 맞지? 맞지? 어허. 맞지? 칼리코 달걀 무려 50개라니. 휴지통에서 무려 6개가? 그리고 시작된 경주. 킹스팅의 승리로 20개를 받았어요. 윌리의 도전도 받았어요. 도루묵은 껌이지. 야무지게 낚아 윌리에게 주니 달걀 25개를 받고 요리도 만들어 주나봐요. 요리사에게 동글로프에 힘들 정도로 매운 소스를 부탁했어요. 돌을 캐는 소리에 공룡이 불 뿜는 거 아니죠? 불타는 통나무? 맛있게 불타는 통나무를 먹고 해골 동굴을 가기 위해 달걀로 매콤한 장어와 거대 폭탄, 그리고 미스테리 박스까지 교환했어요. 말론에게 가서 퀘스트를 받고 나 할 수 있을까? 동굴 중간중간에 신비한 칼리코 조각상도 나타난대요. 칼리코 조각상이 주는 효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도 모르고 이게 새로 생긴 하드모드로 전환하는 건가 봐요. 그렇게 동굴을 들어왔는데 뭔가 초반의 해골 동굴이라니 느낌이 이상하고 신기하니 재밌어요. 그런데 삼지창으로 싸우려고 하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갱도도 발견해서 떨어지니 자동 쓰다듬기 기계도 없고 칼리코 조각상이 있어 활성화하니 완전 회복? 게이드. 그리고 시간이 늦어 15층에서 마무리했어요. 집에 와 템 정리를 하고 얻은 공허 정수로 꾸러미를 완성해 철도를 수리했어요. 초반에 사막 축제를 가면 정말 짱인데요? 밤새 철도가 수리되어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막축제 이틀째인 16일차 사막축제에 가려고 하니 페미 축제에 간다고 직접 운전하래요. 원래 같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신선하고 재미있는 업데이트예요. 오늘은 에밀리가 코디해준 데서 와봤어요. 과연... 뭔가 민트 빛깔의 취향 저격인데요? 귀엽다. 선인장은 또 안 주나봐요. 귀여운 제스가 물건을 파네요. 나름 괜찮다. 마니가 파는 것도 구경하고 오늘도 킹스팅에게 걸 거예요. 그리고 돼지마차는 12시 이후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매콤한 장어 대신 가지 파마산을 파네요. 매일 랜덤으로 파나봐요. 퀴즈는 내년에 도전하래요. 까비. 오늘은 휴지통에서 7개가? 그리고 말론에게 퀘스트를 받고 슬라임은 가능하지. 윌리에게도 퀘스트를 받고 먼저 경주를 응원하러 왔어요. 역시 킹스팅, 믿고 있었다고. 보상으로 칼리코 달걀 20개를 받고 정갈 잉어를 잡아줍니다. 윌리에게 주니 무려 달걀이 50개? 오늘도 야무지게 요리를 먹어볼게요. 샤프한 체다에 풍미 깊은 마리나다 소스. 과일 피자라니? 하와이안 피자 좋아합니다. 방어력과 공격력? 게이드. 열심히 모은 달걀로 폭탄과 가지 파마산, 미스테리 박스를 바꾸고 동굴을 갑니다. 역시나 삼지창은 이쑤시개 같고 약하네요. 그리고 발견한 갱도를 들어가니
보라 슬라임 천국이에요. 게이드, 가지 파마산을 먹고 열심히 쑤셔서 퀘스트를 깼어요. 용가리가 무서워 도망갑니다. 아니 그리고 보상을 받고 집에 갔어야 했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은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농장 정리를 조금 하다가 잠에 듭니다. 에밀리가 찾아온 17일차 버섯 동굴에 와보니 버섯이 자라있어요. 빠르게 수확해주고 탈수기에도 넣어봤어요. 그리고 사막 와플을 사용해 편하게 축제에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고심 끝에 다시 한번 킹스팅에게 걸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꼴찌네요. 마지막 코디도 받아보고 사막 워프도 더 바꾸고 윌리는 황금질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그 전에 휴지통을 대시고 오늘도 보라 슬라임을 터치하는 게 할만하네요. 윌리의 황금지는 가볍게 찾아주고 에게 달걀 30개라니 실망이에요. 올해 마지막 요리는 새우의 버섯크림. 우림새우를 맛있게 먹어주고 동굴에 갑니다. 중간에 달걀도 있어서 캤어요. 칼리코 조각상도 있어서 활성화하니 달걀을 줬어요. 게이드. 보라 슬라임도 야무지게 처치하고 오늘은 까먹지 않고 보상을 받아서 미스테리 박스, 딸기, 그리고 폭탄으로 교환했어요. 집에 와서 딸기와 당근을 심고 잠에 듭니다. 18일차 아침 일과를 마치고 사막축제에서 얻은 미스테리 박스가 궁금해서 대장간에 왔어요. 생선 스튜, 농장 워프, 고급 비료, 씨앗 모음, 해변 워프, 파스닙 씨앗까지 다양한 템을 주네요. 그리고 광산에 와서 60층까지 뚫고 죽에도 틈틈이 구워주고 폭탄을 만들어서 돌을 깨 드디어 드워프를 만났어요. 계속해서 광질을 하는데 새로운 책을 발견했어요. 전리품을 2배로 획득한대요. 바로 배워주고 시간이 늦어져 얻은 농장 워프로 집에 갑니다. 진짜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사방이 막혀 있어요. 기본 농장만 해본 저인지라 이 상황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렇게 갇혀 기절하며 워프만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뚫어 놓으세요. 다이아몬드를 수확하며 맞이한 19일차 버섯도 수확하고 말린 흔산 버섯도 생성되었어요. 신기하네요. 더 말려봅니다. 어제 막혀 있었던 길도 바로 뚫어줬어요. 그리고 광산에 가서 광질하며 90층에 도달해 무기다운 흑요도를 얻었습니다. 한결 수월한 광질을 했어요. 박물관이 열리자마자 기증하며 시작하는 21차. 물고기 도감을 위해 통발을 바다에 설치했어요. 미끼도 넣어주고 찌스타일이 많이 생겨났어요. 오, 귀여운 오리로 바꿔보고 대장간에 가서 얻은 광물들을 팔아주고 피에르네에서 케일을 싹 구매해주고 농장에 다 자란 케일을 낫으로 시원하게 수확해주고 사온 씨앗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산호수에서 낚시를 합니다. 오리찌가 너무 귀여운데요? 책을 배웠던 대로 어란도 얻었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낚시를 하다가 오늘 생일인 쉐인에게 선물을 못 줬어요. 하나 캐야겠어요. 그렇게 노숙도 이제는 일상이에요. 아침 일과를 하며 맞이한 21일차. 해변에 있는 통발도 수확해주고 어제 잡은 생선을 팔아 미끼를 샀어요. 장비 업그레이드할 2000골드는 남겨둬야 했는데 다시 되팔아줍니다. 그리고 대장간에 와서 구리 도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구리주개를 안 챙겨왔네요. 집에 돌아가 챙겨와서 도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렇게 광산을 가서 100층에 도달해 별방울을 얻고 오늘도 기절했어요.
22일차 퀘스트를 받아서 헤일리를 기쁘게 하는 리크를 가져다 주고 바다까지 뚫기 위해 광산에 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돌이 있어서 깨보니 무려 무지갯빛 파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도달해 열쇠를 얻었습니다. 수집한 아이템은 말론에게 가서 팔아 골드를 벌고 낚시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 금주개를 굽고 수액 채취기를 만들어 참나무에 설치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23일차 아침 일과를 열심히 하고 구리도끼를 찾아서 철도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리고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서 골드를 벌기 위해 낚시를 했어요. 24일차 참나무 수지를 위해 도토리를 심고 봄꽃 무도회에 갑니다. 추가된 건 없고 허수아비와 제작법을 구매했어요. 헤일리에게 거절당해 구경했어요. 쉐인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야 했는데 집에 돌아와 템들을 배송하고 마무리합니다. 아직 장인이 아니지만 말린 버섯이 제일 쏠쏠하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딸기를 수확한 25일차. 붉은 버섯도 말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식용버섯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대장간에 가서 강철 도끼를 찾고 서적상에게 가봤어요. 모든 스킬 경험치를 주는 책이라니 좋네요. 하지만 디성촉을 사야 돼서 오늘도 구경만 합니다. 바로 사막 워플을 사용해 사막에 갑니다. 먼저 광산에서 얻은 무지갯빛 파편으로 갤럭시 소드를 얻었어요. 호미질을 하며 얻은 날렵하고 두꺼워진 책인가봐요. 방어력을 올려주네요. 빠르게 베어주고 가져온 나무 씨앗을 심어주며 사막화를 막아줬어요. 샌디에게 선물도 하고 새로운 장식도 추가됐어요. 오, 이게 마네킹인가봐요. 비싸니 나중에 돈 벌어서 살게요. 그리고 디성촉을 구매하고 남은 골드로 스타프루트 씨앗도 샀어요. 알뜰하게 퀘스트를 위해 사탕무 씨앗도 사줍니다. 그렇게 산옷으로 돌아와 여름을 대비하며 기절하도록 낚시를 했어요. 26일차 케일을 수확하고 철도끼로 비밀의 숲 가는 길을 뚫었어요. 이제 아침 일과로 비밀의 숲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로빈에게 가서 드디어 저장고를 설치했어요. 상점도 구경하는데 큰 보관함이에요. 정말 가장 기다렸던 업데이트였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로빈에게서 순서대로 제작법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낚시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오늘도 노숙합니다. 27일차 아침 일과를 하고 농장 정리했어요. 스타프루트 농사를 위해 고급 스프링클러도 만들어 놓고 오늘 생일인 에밀리에게 수선화를 선물했어요. 스프링클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다가 잠에 듭니다. 28일차 말린 버섯도 수확하고 비밀의 숲도 갔다가 빈센트와 제스 이벤트가 시작됐는데 정작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파예요. 봄의 마지막 파도 캐고 틈틈이 클린트에게 가서 정동석도 가공하고 박물관에 기증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낚시를 했어요. 집에 돌아와 내일을 위해 농사 준비를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올봄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전설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거 진짜 억가예요. 그렇게 슬픔과 함께 잠에 듭니다. 골드는 열심히 벌었어요. 더운 여름 1일차 참나무 수지도 수확하고 열심히 밭을 갑니다. 미리 사둔 디성촉을 뿌려주고 스타프루트도 심어줍니다. 피에른에서 멜론 씨앗을 조금 더 사고 달력도 확인했어요. 새롭게 추가된 송어 씨앗이 기대되네요. 나무 씨앗과 샌드에게 줄 수선화를 챙겨서 사막으로 갑니다. 나무 씨앗은 심어주고 샌디에게 수선화를 선물해주고 스타프루트 씨앗을 왕창 구매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심어줍니다. 해변 통발도 수거하고 바다 낚시도 조금 했어요.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2일차 비밀의 숲에 간 김에
숲고기도 낚고 피레침 제작법을 배우기 위해 미리미리 채집 레벨을 올리려고 벌목을 하다가 할아버지 사당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계속 벌목을 하니 레벨업을 했어요. 나무가 많이 모여 해변으로 가서 다리도 수리했어요. 홍합과 새우를 위해 통발도 계속 확인하고 여름하면 단연코 바다 낚시죠.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기찻길도 드디어 뚫렸나봐요. 3일차 마니집에도 새로운 가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농장 꾸밀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찻길에 나무를 심어주고 낚시도 하고 광산에가 구리를 캤어요. 수액 채취기에 구리주개가 많이 들거든요. 골드도 벌었는데 역시 슈퍼의 삶이 쏠쏠하네요. 4일차 열심히 울타리를 부시고 강꼬치고기도 낚아주고 수액 채취기를 만들어 나무에 설치했어요. 이번 업데이트로 집도 옮겨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로빈에게 가서 닭장과 집 위치를 옮기고 배송상자와 검다 밥그릇도 옮겼어요. 그리고 큰 닭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조자마트로 가서 멤버십에 가입했어요. 지역사회를 개선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진저섬을 빨리 가려고 가입했어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골드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가서 홍합을 수거하고 낚시했어요. 5일차 잡은 생선은 다 배송 보내고 아침 일과를 마친 다음에 해변에 가니 윌리 이벤트도 보고 오랜만에 추가된 찌를 구경하며 주니모로 바꿨어요. 그리고 낚시를 하는데 주니모찌가 정말 귀여워요. 집에 돌아와 템을 팔고 잤습니다. 6일차 열심히 채취기를 달아주고 아침 일과도 하고 조자마트로 가서 비용을 확인했는데 턱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열심히 퀘스트도 받아서 해주고 온 김에 산호수에서 못 잡았던 철갑상어도 낚았어요. 그리고 골드를 위해 바다 낚시를 했습니다. 계절 씨앗인 여름 호박을 처음으로 수확한 7일차. 드디어 황금 곡괭이로 업그레이드하고 경품 티켓을 주는 퀘스트를 받아 마을 강에서 낚시했어요. 그러다 만세기가 떠올라 숲 강에서 낚시하다가 퀘스트를 완료하고 늦게까지 바다 낚시를 했어요. 8일차 드미트리우스를 찾아 퀘스트를 완료하고 루이슨에 가서 경품도 탔어요. 이번엔 복숭아 나무네요. 거스에게 스위트피를 생일 선물로 주고 드디어 이리듐 낚싯대를 샀어요. 비가 오지 않아 봄에 낚지 못한 전설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조자 회원이 된 김에 찌도 조자 콜라로 바꿔보고 새우도 잡혀서 수거해주고 밤까지 낚시를 했어요. 오,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이제 미스테리 박스를 발견할 수 있다네요. 황금 곡괭이를 찾으며 시작하는 9일차. 송어스프와 함정치를 사고 회전식 미끼를 잘못 눌렀다. 송어스프를 먹어줍니다. 여름 전설 물고기인 크림슨 피쉬를 낚을 거예요. 엄청난 사투 끝에 낚았어요. 그리고 또 바다 낚시를 했습니다. 처음 스타프루트를 수확하는 11차. 채취한 참나무 수지로 술통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전에 레벨업을 해서 아직 제작법이 생기지 않았어요. 미리 레벨업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별이 없는 스타프루트를 팔려고 피에르네에 왔는데 수요일이었네요. 문이 닫혔어요. 그냥 사막으로 바로 갑니다. 골드가 있는 만큼만 스타프루트를 다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심어주고 생일인 마루에게 선물도 줬어요. 그리고 광산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동굴 젤리가 낚였어요. 조만간 생선 훈제기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미스테리 박스도 얻었고요. 숙치와 용암 장어도 잡고 아이스피까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많이 필요한 철광석을 캤습니다. 11일차 영상이 삭제됐나봐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날에는 술통 8개를 만들고 스타프루트를 팔려고 피에른에 갔는데 축제날이라 다쳐서 또 못 팔고 루아우에서 요리솥에 색다르게 여름 호박을 넣어봤더니 시장님이 살짝 좋아하시더라고요. 까다로우시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2일차 아침 일과를 하며 가을에 키울 희귀한 씨앗을 미리 샀어요. 내일 올 폭풍우를 대비해서 퓨레침도 미리 만들어서 설치하고 서적상이 방문하는 날이라 구경만 하다가 먹어둔 책으로 강젤리만 교환했어요. 그리고 채석장을 위해 먼저 다리를 개발하고 사막으로 가서 참나무 수지를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샌디에게 선물도 주고 스타프루트 씨앗도 적당히 샀어요. 루비는 생길 때마다 매콤한 장어로 교환하고 조작 콜라로 도핑 후 해골 동굴을 갔습니다. 처음은 공룡도 만났는데 공룡알은 안 주네요. 무서워서 오늘은 후퇴합니다. 사온 씨앗을 심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비가 내리는 13일차 멜론을 수확하며 아침 일과를 하고 수액 채취기를 더 만들어 자란 나무에 설치했어요. 술통도 족족 만들어서 가동했어요. 생일인 알렉스에게 여름 호박을 선물로 주고 윌리에게로 가서 해변에서 주운 것들은 팔고 생선 혼재기 제작법을 샀어요. 남은 골드로는 미끼를 다 사고 이제 바다의 생선이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새로운 물고기를 잡아서 찌스타일도 추가됐어요. 고민하다가 바다에 띄우려고 배로 선택해봤어요. 그리고 바다 낚시를 했는데 배가 너무 귀여워요. 14일차 생선 혼재기를 만들었어요. 여름바다의 보배인 슈퍼해삼을 구우려는데 석탄이 필요하다네요. 어란도 넣어봤는데 구워지진 않고 생선만 구워지나봐요. 그리고 미스터치가 만골드나 보냈어요. 영 하나 더 붙여서 보내주지. 생성된 배터리팩은 수거하고 그 사이 혼재된 슈퍼해삼이 얼마일지 기대됩니다. 전설 물고기도 구웠어요. 그리고 사막에 갑니다. 올 때마다 나무는 심어주고 해골 동굴을 갔어요. 상자도 발견했는데 씨앗 생성기가 있네요. 게이득.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 광석들을 굽고 잠에 듭니다. 과연 혼재된 생선들은 얼마일까요? 와, 이리듐 슈퍼해삼과 전설 물고기가 쏠쏠하네요. 15일차 금별 멜론을 탈수기에 돌리고 조자마트에 가서 빛나는 바위를 제거하는 패닝까지 결제했어요. 그리고 해골 동굴에 갑니다. 상자를 발견해 생명의 영약과 행운의 반지도 얻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나무를 캤습니다. 16일차 어제는 금별, 오늘은 은별 멜론을 탈수기에 돌리고 술통 때문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서 벌목은 틈틈이 해줍니다. 미스테리 박스와 정동석도 깨주는데 소소하네요. 하수도를 열기 위해 열심히 박물관에 기증도 하고 스튜에서만큼은 보부상이기에 드디어 디럭스 가방도 구매했어요. 어느새 골드가 다 떨어져 열심히 바다 낚시를 해줍니다. 잊지 않고 해삼은 훈제기에 돌렸어요. 17일차 소중한 훈제 해삼을 수거하고 일반 멜론을 탈수기에 돌리는데 등급과 상관없이 말려지나봐요. 밤새 바위가 제거되고 윌리가 구리 성광 냄비를 줬어요. 조만간 진저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석장으로 가서 폭탄으로 정리했어요. 오늘은 쌤의 생일이어서 선인장을 줬습니다. 다시 바다로 와서 낚시를 했어요. 여름엔 바다 낚시죠. 봄에는 그렇게 안 오더니 비가 내리는 18일차 슈퍼해삼은 훈제기에 돌리고 첫 스타프루트 와인을 수확했어요.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일과를 하고 술통과 수액 채취기를 더 만들었어요. 오늘은 아싸리 훈제기를 들고 바다에 왔어요. 낚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미리 구운이 좋아요. 집에도 들고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동굴 젤리를 낚아 더 만들어야겠어요. 두 번째 스타프루트가 열린 19일차 골드를 벌기 위해 윌리에게 훈제 생선을 팔러 갔는데
못 파네요. 혹시 몰라 피에르에게 갔더니 여기서는 팔 수가 있어요. 돈이 되는 것들은 다 팔고 사막으로 가서 스타프루트 씨앗을 샀어요. 그리고 벌목도 하고 돌아와 스타프루트를 심었습니다. 생성된 와인은 수거하고 아직 장인이 아니어서 나중에 팔 거예요. 광산에 가서 동굴 젤리를 낚으려 했지만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텐트키트라는 새로운 아이템 제작법도 배웠어요. 새로운 축제 송어 시합 날인 21차 잊지 않고 아침을 관은해주고 송어를 낚으러 왔어요. 무지개 송어를 낚으면 황금 꼬리표가 랜덤으로 붙어있대요. 어떤 보상을 줄지 기대돼요. 그렇게 낚시를 시작하고 첫 번째 송어를 낚았는데 황금 꼬리표가 딸려왔어요. 그리고 계속 낚시를 했는데 도통 잡히지 않아서 먼저 보상을 받으러 갔어요. 첫 번째 보상으로 텐트 키트를 받았어요. 두 번째 송어도 황금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바로 보상을 받으니 고급 스프링클러 1개를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거 실화인가요? 여덟 번째 만에 황금 꼬리표가 딸려왔어요. 보상은 농장 와프네요. 생각보다 소소합니다. 그 다음 보상은 전 정동석. 내일은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송어 11마리 중 황금 꼬리표는 4개. 분명 오늘 운이 좋다고 했는데 남은 시간은 광산에서 철광석을 캤어요. 드디어 장인이 되었어요. 21일차 조자 회원이 된 걸 피에르가 알았는지 캐시백으로 소정의 골드를 줬어요. 틈틈이 퀘스트는 받아주고 장인이 된 김에 피에르에게 장인 제품을 팔았어요. 말린 멜론은 개당 2,660원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값어치가 나가네요. 그리고 가을에도 자라는 밀을 미리 심어서 밭을 가을까지 살려두려고요. 마지막으로 온실까지 결제해서 조자 멤버십도 완성하고 꼼수로 클린트에게서 철광석을 구매해 퀘스트도 완료했어요. 집으로 와서 밭이 비어있는 곳은 밀을 심어줍니다. 나무가 많이 부족해서 로빈에게 구매하고 외양간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틈틈이 나무를 하는데도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채석장 동굴로 들어와서 가뿐하게 황금낫도 얻었어요. 여기는 원래 없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 생겼나봐요. 돌을 깨고 들어가 보니 새로운 몬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별건 안 주네요. 광산에 가서 굴이나 캐야겠어요. 그러고 보니 아직도 고드 씨앗이 안 나왔어요. 술동으로 마음 많은 부자가 된 22일차. 드워프에게는 꾸준히 선물을 주고 정동석도 깨고 기중도에서 희귀한 허수아비를 보상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해골 동굴을 갔습니다. 아직도 약해서 죽을까봐 맘 편하게 여름 밤낚시를 즐겼어요. 훈제기는 잊지 않고 챙겨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온통 초록빛이에요. 벨리에 녹색비가 내리는 23일차. TV도 먹통이 되고 나와서 보니 초록풀도 자라있고 나무도 엄청 커졌어요. 여름 계절에 추가된 새로운 날씨인가봐요. 이 와중에 윌린의 뒷문이 열렸어요. 이제 진저섬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거슨의 주점으로 피신했나봐요. 반응이 궁금해서 가서 말 걸어봐야겠어요. 그 전에 아침 일과는 다 하고 이건 뭐지 싶어 벌목을 해보니 청날에 고사리를 주네요. 고사리 나무인가봐요. 먼저 윌린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배를 수리했어요. 여름이 가기 전에 진저섬을 갈 수 있다니 역시 조자 기업이에요. 거슨의 주점으로 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비라네요. 반응들이 각자 캐릭터다워서 재밌어요. 그리고 드미트리우스도 만나러 갔는데 옷 좀 보세요. 역시 연구원답게 옷을 입고 있어요. 온 김에 멜론도 주고 퀘스트를 깨서 골드를 벌었어요. 마루와 세바스찬은 세바스찬 방에서 피신해 있어요. 둘이 귀엽네.
라이너스는 자연인답게 무덤덤합니다. 광산에 갇혀있는 드워프는 녹색이 잘 안 보인대요. 따학! 동굴 젤리를 낚아보려 했지만 안 잡혀서 굴이나 캤어요. 에블린이 찾아온 24일차 정원용 화분을 선물해 줬습니다. 저번에 사둔 달콤보석 베리를 미리 심어야겠어요. 배수리가 다 되었다니 오늘 진저섬에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아침 일과는 다 하고 어제 얻은 이상한 씨앗도 심어보고 필요한 템들을 챙기는데 새총은 필수로 챙겨줍니다. 남은 상자도요. 오, 조자마트에서 완공기념 축하와 함께 소다 머신을 선물로 줬어요. 저도 이제 조자마트 회원이에요. 가기 전에 화산을 대비하고자 이리듐 곡괭이로 업그레이드하고 생일인 윌리에게 선물도 주고 진저섬으로 떠나봅니다. 진저섬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볼게요. 새소리가 나서 보니 레오였네요. 먼저 밀림으로 들어가 바로 보이는 호두 한 개를 찾아주고 못 보던 상자가 있어요. 열어보니 텐트 키트를 무려 3개나 주네요. 오른쪽으로 들어가 아래쪽에 1개, 다시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가 나무의 도끼질에서 1개, 호두를 주고 앵무새를 해금했어요. 이 앵무새는 못 찾은 황금호두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은혜로운 앵무새예요. 다시 나와서 불을 따라 위로 올라가 땅을 파서 1개, 왼쪽 숨겨진 통로로 들어가 1개, 다시 땅 파서 1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 1개, 또 땅 파서 1개, 땅을 파고 1개, 나무 뒤에 1개, 땅 파서 1개, 챙겨온 새총으로 나무를 맞춰서 1개, 왼쪽으로 가서 땅 파서 1개, 오, 새롭게 추가된 황금 조자 앵무새인가봐요. 황금 호두를 다 찾아주는데 뭐 얼마? 110만 7천 골드? 아래로 가서 호두 1개, 화산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들어가 2개, 그리고 내려와 서쪽을 해금합니다. 해변 왼쪽에 땅 파서 1개, 홍합을 캐야 하는데 괭이를 막혀서 못 캐네요. 아랫배로 들어가서 1개, 왼쪽 해변 구멍 3개를 막아주고 튀어나온 두더지를 처치해 1개, 땅 파고 1개, 땅을 파서 1개, 곡괭이가 없어서 큰 바위는 다음에 하고 나무 뒤에 1개, 진저섬 할머니예요. 미리 말을 걸어주고 이 퀘스트는 내년에 돌아오는 켄트를 기다렸다가 깨야겠어요. 위쪽으로 올라가 풀을 뒤져서 1개, 더 위로 올라가서 1개, 슬라임을 다 처치하고 1개, 여기도 곡괭이가 필요해서 다음에 할게요. 잘 안 보이지만 땅 파서 1개, 풀을 뒤져서 1개, 다리를 건너 땅 파서 1개, 그 아래로 내려가서 1개, 옆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 1개, 다음으로 발굴터를 해금해주고 폭탄을 까먹었어요. 교수님 언젠간 구해줄게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 땅 파서 1개, 다리 건너서 1개.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죠? 이럴 때 텐트를 써볼게요. 텐트에서 첫날 밤을 보낸 25일차. 아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구해주고 싶은데 폭탄을 만들 재료도 없네요. 유물도 파서 뱀 2개골을 얻고 위쪽으로 올라가 다리를 건너 호두 2개, 낚시로 1개, 새로운 물고기도 잡아주고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 본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열쇠를 얻어야 해요. 와인도 완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수거하고 술통도 설치해 채워주고
때마침 목요일이라 지성촉을 사러 사막을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 잊고 있던 달콤보석 베리에도 물을 주고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2개 만들어 온실에 설치하고 스타프루트를 심고 잠에 듭니다. 루이스도 반한 민트농장 스타프루트예요. 건터가 찾아온 26일차 녹슨 열쇠를 주고 갔어요. 오늘은 하수도를 방문해야겠네요. 벌목을 하니 새로운 책을 줘서 바로 배우고 5% 확률로 2배라니 너무 낮지 않나? 돼지마차에서도 책을 팔더라고요. 농사는 만렙이라 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리듐 곡괭이를 찾고 황금 도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바로 하수도로 달려와 크로버스와 인사했어요. 때마침 금요일이어서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사고 공허의 달걀과 별방울까지 샀어요. 추가된 것이 있나 구경하는데 마법사 카탈로그라는 새로운 컬렉션이 추가됐네요. 그리고 아래 나비가루의 설명을 보는데 반려동물에게 뿌리면 농장에서 추방한다고? 이런 잔인한 아이템이라니. 그리고 진저섬으로 와서 어제 목했던 홍합을 깨고 뱀 척추를 얻고 큰 돌도 캐고 땅을 파서 호두 1개, 틈틈이 코코넛도 따주고 돌을 캐고 들어가 1개, 그리고 대망의 리듬게임 미스테리 박스에서 얻은 커피를 먹고 1트, 2트, 3트, 4트, 5트는 과연? 마지막에 쉽게 나와서 깼어요. 휴, 다행이다. 이렇게 호두를 20개를 모아서 집을 해금했어요. 토란도 심어주고 챙겨온 폭탄으로 스네일 교수도 드디어 구했어요. 발굴터에서 낚시를 해서 새로운 물고기와 화석화된 척추를 얻고 시간이 늦어 텐트를 미리 깔아두고 모아둔 화석을 맞추고 가볍게 결과보고를 해서 호두 2개를 찾았어요. 오늘도 야외 취침을 합니다. 그렇게 27일차가 밝았고 진저섬 바다에서 문어가 낚인다는 소문을 듣고 송어스프를 먹었지만 입질조차 않았어요. 황금 코코넛은 게이득. 그리고 본섬으로 돌아와 낚시를 했는데 바로 입질이 왔어요. 치열한 사투 끝에 잡았습니다. 황금 코코넛을 들고 클린트에게 가서 호두 1개. 서적상이 방문했지만 골드가 없어서 또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 책 교환에 동굴 젤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 돌아와 책을 챙기고 잊고 있던 공허의 달걀은 부화기에 넣고 동굴 젤리를 교환했어요. 혼재기를 더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광산을 가서 철광석을 캤습니다. 여름 마지막 날인 28일차 스타프루트를 마지막으로 수확하고 밀을 심다가 부족해서 피에르에게 더 사왔어요. 마을에 온 김에 황금도끼도 잡고 농장으로 다시 돌아와 밀을 심었어요. 사막으로 가서 자란 참나무에 수액 채취기도 설치하고 해골 동굴을 갔다가 달빛 해파리 축제에 맞춰 돌아왔어요. 해파리 축제는 봐도 볼 때마다 마음이 몽글해져요. 그렇게 1년차 여름이 지나갑니다. 어느새 찾아온 가을 1일차 심어둔 밀을 수확하고 아직 자라지 못한 밀은 한 땀 한 땀 캤어요. 생각지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아까운 뒤성쪽 하나 날렸어요. 퀘스트를 받고 가을 달력도 확인했어요. 추가된 이벤트는 없네요. 피에르에게 호박 씨앗을 사서 심어줍니다. 퀘스트를 위해 저번에 사둔 사탕무도 심고 새로운 계절 씨앗인 브로콜리도 심었어요. 나머진 호박으로 채우고 사막으로 가서 남은 돈으로 스타프루트 씨앗을 샀어요. 역시 가을에도 스타프루트 농사죠. 시간이 남아 벌목했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2일차 작물이 자라는데 방해되지 않게 자갈길을 깔아주고 마을로 가니 특별 게시판이 생겼어요. 첫 퀘스트는 가볍게 에밀리 것으로 받고 팬이 생일이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박물관에서 발견하고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진저섬에 갑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미스테리 박스, 홍합을 캐서 호두 1개, 밀림으로 가서 섬유를 캐 개구리 화석을 얻고 기증해서 호두 1개, 그리고 첫 화산 등반.
물뿌리개는 미리미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합니다. 초반 화산이 힘든 게 너무 아파요. 스치면 사망이에요. 5층에 도착해서 왜 상점이 안 열리지 했는데 생각해보니 본선 동굴 드워프와 친해지지 않아서 얘도 안 열리나 봐요. 그리고 열심히 등반하다 오랜만에 기절했어요. 진저선 집에서 맞이한 3일차 바로 화산을 왔어요. 행운 반지로 갈아 끼고 등반합니다. 물뿌리개. 호두 1개, 호두 2개, 호두 3개, 호두 4개, 호두 5개, 10층에 도착해 호두 2개 더 추가. 무지갯빛 파편도 얻어 바로 무기를 인챈트 했어요. 살충이라니. 행운 반지 힘이 부족했나봐요. 그리고 본섬으로 가 와인을 수거했어요. 4일차 참나무 수지를 야무지게 수거해서 술통을 만들었어요. 특별 게시판 퀘스트도 깨주고 경품 티켓을 얻어 바로 루이슨에 갔는데 이번 보상은 짜네요.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아이템인 지렁이 통을 만들어 디럭스 지렁이 통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을강으로 가서 전설 물고기 아귀도 낚고 산호수에서 자정잉어도 낚았어요. 디럭스 미끼를 얻으며 시작한 5일차. 예전에 얻은 복숭아 나무로 온실에 심고 아침 일과로 닭장에 갔는데 공허의 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황금 코코넛을 깼는데 화석은 안 주네요. 생일인 엘리엇에게 선물도 주고 금요일이어서 크로버스에게 이리름 스프링클러도 사고 드워프에겐 잊지 않고 선물을 줬어요. 조작 콜라를 엄청 싫어하네요. 이 맛있는 것을. 로빈에게 가서 이동 경로가 편하게 온실 위치를 변경하고 드디어 마구간도 설치했어요. 플루트 제작법을 위해 로비를 시작했어요. 사막까지 가서 스타프루트 씨앗을 사와 심었습니다. 덤으로 바나나 나무도요. 그리고 구리를 캐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과연... 훈제자정 잉어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6일차. 닭에게 새로운 친구 오리와 소를 선물하고 우유를 위해 자동 채집기도 구매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진저섬, 보석새에게 에메랄드를 얻어 밀림에 바치고 화산에 가자마자 호두 1개. 용의 이빨까지 주었어요. 시간이 늦어 텐트를 치려는데 내부에서는 안 되네요. 빠르게 나가 텐트 치고 잠에 듭니다. 이건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아닌가? 연이어 비가 내리는 7일차. 황금 조자 앵무새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74만 골드? 오케이, 짜질게. 그리고 화산에 가서 일지 조각과 호두 1개, 호두 2개, 호두 3개, 그리고 박쥐 화석을 얻고 호두 4개, 호두 5개까지 야무지게 얻었어요. 루비로 무기를 재련하고 박쥐 화석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호두 6개까지. 밀린 보석새가 토파즈를 줘서 바치고 리조트를 해금했어요. 그리고 본섬으로 와 농장 정리까지 했어요. 야무진 하루였다.
새 친구 번개와 시작하는 8일차. 지난밤 폭풍 우의 정체는 숲속나무가 쓰러져 생긴 거대한 구루터기였어요. 단단한 나무 100개로 고치고 나니 누가 이사 온대요. 기대됩니다. 그대로 로빈에게 가서 나무를 구매하고 헛간을 지었어요. 가을 첫 서적상이 방문해서 드디어 바람의 길 파트 1이라는 책을 사봤어요. 좀 더 빨라진다니 기대되는데 아주 살짝 빨라진 느낌이랄까? 라이너스 바구니도 찾아주고 온 김에 쭉 넘어가서 터널 안쪽에 배터리팩을 넣고 라이너스에게 바구니를 전달했어요. 월요일이라 특별 게시판에서 피에르 퀘스트를 받았어요. 조만간 호박을 수확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 내리는 진저섬으로 가 일지 위치에서 호두를 캐고 보석새에게 아쿠아마린을 얻어 바쳤어요. 마지막 한 개는 자수정이랑 루비를 번갈아 바쳐보고 퀘스트를 깨서 호두 5개를 받았어요. 남쪽 해변으로 넘어가 낚시로 호두 1개, 땅을 캐서 1개, 바다 낚시로 1개를 더 얻었습니다. 9일차 아침 일과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오니 새로운 너구리 친구가 이사 왔어요. 첫 번째 퀘스트가 달팽이라니 해변 통발을 바로 수거해야겠어요. 경품 티켓 퀘스트라서 하고 싶지만 청경채라니 쉐임 미안. 호박 씨앗은 야무지게 구매하고 무지개 껍데기를 넣으러 기찻길에 갔는데 마법사 이벤트가 시작됐네요. 이어서 루이스네 냉장고에 사탕물을 넣고 사막으로 가 드래곤에게 정수를 줬어요. 온 김에 해골 동굴도 들렀는데 공룡맵이 뜨더니 공룡알도 줬어요. 무친 운이다. 무서워서 집에 가는데 애써 사온 호박씨를 깜빡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씹는 게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11차 헛간이 다 지어져서 와인이 다 만들어진 술통은 그대로 캐서 넣어줄게요. 어제 얻은 공룡알은 부화기에 넣어주고 스타프루트와 호박을 수확하며 바쁜 아침을 보냅니다. 해변으로 가 통발도 수거하고 농장 연못에 설치했어요. 달팽이야 어서 잡혀주렴. 그리고 어제 입고 온 씨앗을 챙기고 간 김에 동굴도 탐험하다가 여름 씨앗 모험과 카우보이 모자도 얻고 집으로 와 심었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농장생활 11일차. 달팽이는 언제 잡히려나? 무려 디럭스 미끼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캐서 술통을 더 만들어 설치해주고 오랜만에 경품 티켓 퀘스트를 받았어요. 조디의 생일이라 선물도 챙겨주고 크로버스에게 가니 돌연변이 곤충 둥지를 열어주네요. 들어가서 맨 위쪽에서 어둠의 탈리스만을 찾고 온 김에 슬라임잭과 돌연변이 잉어도 낚았어요. 그렇게 바쁜 하루가 끝났어요. 첫 달팽이를 얻은 12일차. 헛간도 점점 채워지네요. 로빈에게 가서 로비도 하고 나무를 사서 큰 헛간으로 업그레이드도 했어요. 퀘스트를 깨려고 세바스찬에게 가려고 했는데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나봐요. 세바스찬이 또 구인 광고를? 나를 좋아하나? 수확한 금별 호박 25개는 피에르 상자에 넣어주고 티켓을 수령하고 보상을 얻었어요.
이번 보상은 미스테리 박스네요. 잊지 않고 이리듐 스프링클러도 사고 세바스찬에게 줄 큰잎 우럭을 낚았어요. 그리고 진저 섬으로 넘어가 홍합을 캐서 뱀 척추와 호두 한 개를 얻어 앵무새 급행도 해금했어요. 앞으로 진저 섬 삶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아요. 발굴한 뱀 척추는 바로 기증해서 호두 3개와 망고나무를 얻고 때마침 비가 오지 않는 짝순날이어서 남쪽 해변 동굴에서 열리는 해적 파티에 갔어요. 아래쪽 틈새를 파고 1개, 다트 게임으로 1개, 2개, 3개, 그리고 가오리까지 낚아줍니다. 어부지리로 세바스찬을 만나 무려 퀘스트 2개나 깼어요. 오, 현재 돌연변이 잉어는 무려 8,400골드네요. 13일차 치즈 착재기도 만들고 달팽이까지 잡고 만든 치즈 착재기는 외양간에 설치했어요. 할아버지 사당 쪽도 정리해주고 까맣게 잊고 있던 퀘스트가 떠올라 집 옆을 조사해 클럽 카드를 찾았어요. 바로 사막으로 가서 벌목도 하고 씨앗도 사고 클럽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운이 좋지 않아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요. 운 좋은 날 한탕 할 거예요. 스타프루트를 심었는데도 시간이 조금 남아 기찻길로 가서 마법사의 잃어버린 마법 잉크도 찾아주려고요. 공허의 마요네즈는 미리 챙겨뒀었어요. 그렇게 마법 잉크도 찾고 온 김에 공허의 연어도 낚아줍니다. 얼추 소통 정리가 다 되어가는 14일차. 무려 달팽이 2마리나 잡고 마법사에게 어제 찾은 잉크를 줬어요. 이렇게 보니 전생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그리워집니다. 특히 진저섬은 용의 이빨을 무려 10개나 모아야 해요. 오늘도 로빈에게 로비를 하고 아직 카트가 4칸이에요. 2칸 채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루이스네로 가서 별방울차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선물해야겠어요. 이리듐 도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오늘은 낚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생선 훈제는 잊지 않고 꼭 해줍니다. 15일차 로빈에게서 큰 보관함 제작법과 달력을 샀어요. 달력은 바로 설치하고 큰 보관함도 만들어 그냥 보관함 위에 톡 설치하니 바로 변경되는 매직? 진짜 이번 업데이트 최고예요. 샌디에게 생일 선물도 하고 해골 동굴에 갔습니다. 또 공룡 맵이 나오더니 공룡알을 주네요. 무지갯빛 파편 좀 줘라.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마지막 달팽이를 잡으며 맞이한 16일차. 바로 너구리에게 주러 왔어요. 다른 등급은 그냥 겹쳐서 주면 됩니다. 퀘스트를 깨니 브로콜리 씨앗을 주네요. 이제 아내도 생긴대요. 너도 수컷이었구나. 축하한다. 그리고 품평회까지 시간이 남아 연어도 낳고 레아에게 선물도 하고 샘도 지나가길래 조작 콜라를 줬어요. 운명인가? 그렇게 시간을 맞춰 품평회에 왔습니다. 품평회 상점에는 경품 티켓이 추가되었어요. 발광석 반지까지 사야 해서 총 4,800토큰을 모아야 합니다. 품평회에서 선보일 물건을 전시하고 마법사가 용하다고 해서 점을 받는데 샌디와 샘?
루이스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여태까지 농사한 짬바로 스타 토큰 1개를 받았어요. 1개는 너무 짠 거 아닌가? 그리고 96점으로 1등 했어요. 까먹을까봐 물건 먼저 수거하고 전 초록색 1길만 팝니다. 그렇게 5,000개를 벌어서 별방울도 사고 허수아비, 경품 티켓, 발광석 반지, 그리고 남은 토큰으로 말린 해바라기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자기 전에 브로콜리도 심어줬습니다. 역시 스타프루트 와인이에요. 비 내리는 17일차. 저장고가 부족해서 1개 더 설치했어요. 이리듐 도끼를 되찾고 혼재기를 돌려서 그런지 석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넉넉하게 샀어요. 특별 게시판에서 클린트 퀘스트를 받고 폰평회에서 산 경품 티켓으로 새 침대를 받았어요. 고인 광고가 또 바스찬? 세바스찬이 날 사랑하나? 집에서 에메랄드를 챙겨 바스찬에게 주고 산호수에서 낚시를 해 워라이도 낚았어요. 그리고 광산으로 가서 먼지 정령을 잡아 퀘스트를 깼어요. 18일차 까먹지 말고 물 주자 달콤 보석베리를 외치며 아침 일과를 합니다. 탈수기도 편한 곳으로 옮기고 마니에게 생일 선물을 주니 드디어 방문을 열 수 있게 되었어요. 루이스의 보라색 반스를 반바지였네요. 여태 진짜 팬티로 알고 있었는데 마니 이거 팬티 아니야? 반바지야? 마니도 잘 모른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경품 티켓으로 고급 스프링클러와 사과나무를 얻었습니다. 진저섬에도 슬슬 농사를 시작해야겠어요. 먼저 호두를 위해 멜론과 밀을 심고 남은 부분은 파인애플도 심었어요. 토란을 깨며 호두 1개, 비밀일지로 호두 1개와 진주까지, 홍합을 캐서 1개, 2개를 얻고 거래소를 해금했어요. 화석을 위해 황금 코코넛으로 교환도 하고 황금 조자 앵무새에게 가보니 47만 골드라 쿨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일차 크로버스와 함께하는 금요일이에요. 바로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사고 피에르에게 호박 씨앗도 사두고 캐롤라인 퀘스트를 깨니 호감도가 2칸이 되었어요. 바로 캐롤라인 화원으로 가줍니다. 집으로 돌아와 온실의 마지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밭을 정리했어요. 도감을 위해 날개다랑어도 낚았습니다. 캐롤라인과 피에르에게 선물을 받으며 시작하는 21차. 받은 미니 배송함은 헛간 앞에 설치하고 헛간은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배송하니 편하고 좋네요. 그리고 로빈에게 가서 집을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도 했어요. 성광 냄비도 업그레이드하고 정동석도 깼는데 드디어 황금 코코넛에서 화석이 나왔어요. 바다에 가서 못 잡았던 해삼도 잡고 진저섬으로 가 토란을 캐 호두도 얻고 화석을 바로 기증해서
화석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고 바나나 나무와 호두 6개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황금 조자 앵무새에게 말 걸었는데 40만 골드? 밀림 앵무새에게 힌트를 얻어 더 열심히 호두를 모을게요. 모은 호두로는 현지함을 해금하고 진저섬 농장 정리도 하고 낚시로 호두도 낚았어요. 21일차 일하고 있는 로빈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호감도는 6칸까지 단 1칸 남았어요. 여름에 심었던 이상한 씨앗이 자라서 벌목하고 돼지마차에서 드디어 희귀한 허수아비를 팔아서 사주고 요리도 몇 개 샀어요. 희귀한 허수아비도 거진 다 모아가네요. 바쁘게 진저섬으로 출근해서 홍합을 캐고 호두 1개, 레오에게 꾸준히 선물도 주고 낚시로 아직 2개나 더 낚아야 하네요. 그렇게 화산을 왔는데 1층부터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름길로 올라가서 무기의 루비를 재련했어요. 더 강력해졌으니 해골 동굴도 털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낚시해서 호두를 낚았습니다. 이제 1개 남았다. 공룡이 태어난 22일차 티라노로 이름도 지어주고 오늘은 그동안 와인으로 벌어놓은 골드로 플렉스 했어요. 못 샀던 책 다 사서 읽었습니다. 특히 늙은 미끌다리는 저한테 대박 업데이트 중 하나예요. 이제 잔디와 작물 위로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나무를 얻으려고 그루터기를 베고 풀도 정리했는데 뒤에 경품 티켓이 숨겨져 있어요. 열기구에 가려져서 못 봤었거든요. 성광 냄비도 되찾아서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옆에 통나무와 바위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뚫고 이리저리 뒤져보니 책이 있네요. 골목뷔페라니 진짜 이름 잘 지었다. 특별 퀘스트는 더 쉬워 보이는 라이너스 걸로 받고 아까 얻은 경품 티켓으로 보상도 받았는데 우정 101이라는 책이에요.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네요. 쓰레기 모으는 것은 농장 연못이 최고죠. 열심히 낚시했어요. 밤사이 마녀가 왔다 갑니다. 집이 커져서 침대도 같이 커진 23일차. 물 주고 내려와 보니 너구리에게 아내가 생겼어요. 이번엔 말린 선인장 열매와 파우더 멜론 젤리? 아내가 씨앗을 팔더라고요. 보니까 파우더 멜론은 이번에 생긴 겨울 씨앗이에요. 솔방울로 교환이 가능해서 밖에 소나무를 베고 교환했어요. 저 퀘스트를 깨려면 겨울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리고 광산으로 가서 구리를 열심히 캤는데 드디어 고대 씨앗을 먹었어요. 얼마 만에 얻은 고대 씨앗인가. 물 주며 시작하는 24일차. 아침 일과를 마치고 브로콜리를 수확했어요. 오늘도 로빈에게 로비하니 드디어 호감도가 6칸이 됐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 이벤트를 보고 디럭스 닭장으로 업그레이드도 했어요. 그리고 성광냄비를 찾아 마지막 이리듐 성광냄비로 업그레이드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걸 찾아줄지 기대됩니다. 혹시 무지갯빛 파편? 고대 씨앗을 기증해서 씨앗과 제작법도 얻었어요. 그리고 진저섬 화산으로 가서 호두도 얻고 또 호두도 얻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플루트 블록을 만들며 시작하는 25일차. 온실에 고대 씨앗도 심어줬어요. 빠르게 아침 일과를 마치고 클린트 퀘스트를 깨고 바로 진저섬으로 갑니다. 오늘 비가 오거든요.
갖다 놨던 플루트 블록을 챙겨서 인어가 있는 남쪽으로 왔어요. 도레 미 파. 플루트 블록을 한 번씩 클릭하면서 음을 조율해주고 환상적인 연주를 해서 호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낚시를 해 나머지 호두 한 개도 낚았어요. 힌트를 얻으러 왔더니 화산에 아직 2개나 더 있대요.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29만 골드라니 갈 길이 멀었네요. 집으로 돌아와 쓰레기는 낚았습니다. 봄에는 그렇게 비가 안 왔으면서 연이어 비 내리는 26일차 돼지마차에서 드디어 마늘을 팔았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구매하고 마니에게 들러 토끼를 입양하고 마늘을 씨앗 생성기에 넣어 불렸습니다. 오, 3개나 떴어요. 로빈에게 나무를 사서 큰 외양간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리듐 성강 냄비를 찾았어요. 미스테리 박스도 깼는데 책이 나왔어요. 오, 미스테리 박스를 발견한 확률이 증가한대요. 호미도 구리호미를 업그레이드하고 진저섬에 마늘을 심어주고 이리듐 성강 냄비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발굴터로 갔어요. 분명히 가장 좋은 결과물을 획득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정도는 만족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집이나 갈게요. (31일) 만에 결실을 맺은 27일차 비밀의 숲 동상에 바치고 별방울을 드디어 얻었어요. 명령의 전야제까지 시간이 남아 광산에 가서 구리를 캐는데 고대 씨앗을 무려 2개나 더 먹었어요. 시간 맞춰 전야제에 와서 희귀한 허수아비와 제작법을 샀어요. 그리고 미로를 뚫고 들어가 황금호박도 찾았어요. 이번에 미로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했는데 전 왜 그대로일까요? 이 술에도 못 보던 건데 원래 있었나? 집으로 돌아와 고대 씨앗을 바꿔서 심고 희귀한 허수아비도 세워뒀어요. 이럴 줄 알았어. 모두 자란 스타프루트를 수확하는 28일차. 마지막 호박도 열심히 수확하고 파우더멜론 씨앗도 미리 구매했어요. 사막으로 가서 마네킹도 사고 스타프루트 씨앗도 샀습니다. 참나무 수지도 수거해주고 이런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아깝지만 바로 나무를 뱄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쓰레기 캐를 깨니 하루가 끝났어요. 겨울 1일차가 밝았습니다. 달력을 바로 확인해주고 기존 축제와 함께 새롭게 오징어 축제가 추가됐네요. 이번 겨울도 바쁠 것 같아요. 아침 일과를 마치고 마을로 갔어요. 그렇게 돋보기를 얻었습니다. 퀘스트도 꾸준하게 받아주고 이번 업데이트로 마을 주민들이 겨울옷을 입었다고 해서 구경했어요. 다들 따뜻하게 입었네요. 크로버스가 좋아하는 호박으로 생일도 챙겨주고 엘리엇도 정말 따뜻하게 입었어요. 퀘스트도 받아주고 경품 보상도 교환했습니다. 구리오미와 씨앗 생성기를 챙기고 로빈에게 들러서 남은 제작법을 다 사고 디럭스 외양간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진저섬으로 갑니다. 때마침 캐롤라인이 진저섬에 있어서 퀘스트도 깼어요. 다 자란 마늘을 수확해서
씨앗 생성기에 물리고 심어줍니다. 토란을 캐서 호두 1개도 얻고 집으로 돌아와 파우더 멜론을 심었어요. 겨울에 농사라니 뭔가 신기하네요. 남은 시간엔 벌목했습니다. 2일차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세팅하고 크로버스가 제작법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헛간이 드디어 꽉 찼어요. 제 마음도 차오릅니다. 놀고 있는 고급 스프링클러를 가져다가 진저섬의 스타프루트 농사를 시작해야겠어요. 물 뿌리개도 업그레이드하고 휴지통을 뒤지는데 쓰레기라니. 골목 뷔페 명성 어디 갔냐고. 진저섬의 멜론이 다 자랐어요. 개구리캐도 해야겠네요. 밀도 이미 다 자라 있어서 바로 깨줍니다. 마늘도 곧 자라니까 기다려줘. 퀘스트를 끝낸 밀과 멜론은 수확해주고 스타프루트 농사를 시작합니다. 때마침 비가 내려서 농사하기 좋은 날이에요. 집으로 갈 수 있는 순간이동 타워도 해금했어요. 혹시 몰라서 호두의 방을 가보니 들어가줬어요. 전체 완성까지 아직 한없이 부족한데 황금 호두는 무려 112개나 발견했어요. 치의 보석 상점도 구경해보니 폭죽이라는 아이템과 번식용 파란 잔디 제작법을 여기서 파네요. 치 퀘스트도 바로 받아볼게요. 오, 대가족이 할만하겠어요. 잊지 않고 보석새에게 보석도 챙기고 이제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남은 시간엔 메이플 시럽을 챙기고 농장 정리했어요. 이상한 편지와 함께 맞이한 3일차. 진저섬 버섯 동굴에 누가 있나봐요. 나중에 가볼게요. 귀여운 겨울 빈센트. 조작 콜라를 싫어했네. 치퀘스트로 대가족을 낚아야 해서 송어스프를 사고 함정지도 사서 단단히 준비했어요. 송어스프를 먼저 먹고 중복이 될까봐 바다 젤리도 먹었는데 중복은 안 되네요. 가장 쉬운 크림슨 피쉬 아들을 잡아봅니다. 다음 타자로 아귀 아씨를 잡고 바쁘니 조작 콜라로 도핑도 해주고 방사능 잉어도 가볍게 잡아줍니다. 잡은 물고기는 혼재기에 돌리고 농장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4일차 아침 일과를 마치고 빙하고기 주니어를 잡으러 왔어요. 하도 움직임이 현란해서 주니어인 줄 알았는데 곰노래미였네요. 겨우 빙하고기 주니어를 잡고 산호수로 갔습니다. 물이 빛이 나서 냄비로 걸렀는데 오늘은 좀 건졌어요. 그리고 전설 물고기 2를 잡으면서 퀘스트를 깼어요. 봄에 전설 물고기는 억가로 못 잡았는데 말이죠. 물고기는 훈제기에 돌리고 사막으로 가서 벌목하며 특별 퀘스트도 깼어요. 때마침 목요일이어서 디성촉과 스타프루트를 넉넉하게 사고 드디어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치코인 300개를 사서 시작합니다. 코인은 무조건 100배 베팅이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저입니다. 역시 행운이 따르는 날에 해야 해요. 바로 희귀한 허수아비를 사주고 여기도 폭죽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사봤어요. 남은 코인으로 넉넉하게 워프도 사고
벌목을 조금 더 하다가 집에 갑니다. 아, 마지막 허수아비는 드워프가 파는데 언제 열릴까요? 매주 선물도 주고 말도 거는데 말이죠. 오늘 낚시로 떼돈 벌었어요. 와, 전설 물고기 한 마리가 소득의 반인데요? 대박! 검다가 저를 사랑하는 5일차. 사막에서 챙겨온 선인장을 말려주고 진짜 겨울 전설 물고기인 빙하고기를 잡으러 왔어요. 성광 냄비를 들고 다니면서 거르는데 이건 좀 선 넘네. 로빈에게 가서 물고기 연못도 지었어요. 여름에 잡아둔 철갑상어를 키울 거예요. 그리고 경품 티켓을 수령해 보상으로 모자와 생선 훈제기까지 받았어요. 금요일에는 잊지 않고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사줍니다. 오랜만에 찌를 바꾸러 왔는데 많이 추가되었네요. 고민하다가 진주로 바꾸고 마늘도 다 자라서 개구리 호두 캐스트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진저섬 버섯 동굴로 가보니 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버섯을 열심히 캐고 말을 걸어보니 조자 특별 서비스 부서의 피지라는 사람인데 엘리트 고객을 위해 조자 기업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100% 완벽함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완벽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한 장당 1%를 준다는 거예요. 리스터치도 서명했다고 합법적이래요. 근데 이게 한 장, 즉 1%에 50만 골드라는데 거저주는 거라네요. 그리고 다시 말을 걸어보니 바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생각해볼게. 그렇게 화산으로 가서 화산 다리를 해금했어요. 온 김에 호두도 얻고 마지막으로 화산 지름길 출구까지 해금하고 집에 갑니다. 훈제 빙하고기는 소소하네요. 6일차 말린 선인장 열매, 복숭아와 바나나까지 얻었어요. 진저섬 호두를 또 얻을 수 있겠다. 아침 일과를 하고 너구리에게 말린 선인장 열매를 먼저 줬어요. 파우더 멜론 젤리는 기다려줘. 때마침 만난 겨울제수도 진짜 귀엽네요. 만인에 가서 반려동물도 훑어봤는데 아니 거북이가 무려 50만 골드인 거예요. 등딱지가 이리듐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돼지 4마리를 입양했어요. 닭장에 놓을 자동 채집기도 샀습니다. 구리 물뿌리개를 찾아 강철 물뿌리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진저섬 밀림으로 가서 바나나를 제물로 바치니 고릴라가 호두를 줬어요. 화산에서도 한 개 더 먹고 진저섬 집에 술통을 깔았어요. 파우더 멜론이 자라기 전에 절임통도 한 개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피에르가 영업하고 왔다 간 7일차. 에밀리에게 자수정도 주고 캐롤라인 생일을 챙기고 사막으로 가서 참나무 수지도 수확하고 해골 동굴로 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리듐의 눈이 멀어서 미라한테 죽었어요. 이번에 업데이트로 잃은 아이템이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오, 템 3개와 600골드만 잃었어요. 이왕 죽은 김에 집에 와서 농장을 정리했어요. 조디가 저녁 식사를 초대하며 시작한 8일차. 파우더 멜론이 다 자랐어요. 빠르게 수확하고 절임통에 넣을게요. 오늘은 얼음축제 날이에요. 딱히 살 건 없어서 요리만 샀어요.
그리고 시작한 낚시대회. 가뿐하게 6마리를 잡고 우승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파우더 멜론을 심었어요. 스타프루트와 바쁜 아침을 보내는 9일차. 강철 물뿌리개를 찾고 황금 물뿌리개로 업그레이드하고 정동석도 깼어요. 박물관에 꾸준히 기증도 해주고 특별 퀘스트를 받고 해골광산에 갔습니다. 오늘은 해골광산에서 살았어요. 11차 잊고 있던 연못이 떠올라 철갑상어를 넣고 메이플 시럽을 들고 비밀의 숲을 갔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입은 세바스찬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진저섬에 가려는데 게시판이 있어 보니 곧 오징어 축제가 열린대요. 그렇게 진저섬으로 가서 토란 줄기를 사고 심어줍니다. 칙퀘스트로 해골 동굴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루고 미뤘던 오징어도 잡았습니다. 집에 와보니 파우더 멜론 젤리도 완성됐어요. 너구리에게 파우더 멜론 젤리를 주며 시작하는 11일차. 너구리 일기라는 책을 받았어요. 잡초에서 씨앗 모음을 획득할 확률이 증가한대요. 바로 배워주고 이 책은 너구리 아내가 섬유 999개로 따로 또 파네요. 황금 물뿌리개를 이리듐 물뿌리개로 업그레이드하고 퀘스트를 깨기 위해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다가 조디 초대로 방문하기 위해 끈잎 우럭을 잡아서 놀러갔어요. 집에 와서 농장을 꾸미다가 잠에 듭니다. 오징어 축제 날인 12일차. 로빈에게 가서 헛간을 한 개 더 지어주고 서적상이 방문해서 구경하는데 소스의 여왕이라는 책이 있어서 구매해서 읽어보니 레시피 17개를 배웠다네요. 어떤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요. 가지고 있던 책으로 요리와 디럭스 미끼도 교환했어요. 그리고 오징어 축제를 즐기러 해변으로 왔습니다. 송어시합처럼 오징어를 잡아 보상을 받는 건가 봐요. 왼쪽 공고를 확인하래서 보는데 8마리를 낚아야 하나? 진짜 열심히 늦게까지 8마리를 낚았어요. 그런데 보상은 7개밖에 안 줬어요. 그래도 진주와 새로운 책을 줘서 바로 배웠더니 통발에서 아이템을 2배로 획득할 확률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새 친구가 태어난 13일차. 이리듐 물뿌리개를 찾고 이제 호미를 차례대로 업그레이드 해주려고요. 진저섬으로 와서 수확하며 호두 1개를 얻고 헛간이 다 지어져서 진저섬에 깔아둔 술통은 수거해서 집에 가져갈게요. 그리고 황금 조제 앵무새에게 말을 걸었는데 단 6만 골드? 이미 전생에서 충분히 경험해봐서 바로 결제했어요. 화산에 들렀다가 집에 갔습니다. 오, 새로운 장면이네요. 사실 호두는 직접 다 모으려고 했는데 2년차까지 넘어가야 하고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보려고 결제해봤어요. 드디어 전투까지 만렙을 다 찍었네요. 새로운 길이 열린 14일차.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헛간 정리를 하고 바로 숲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버튼을 누르니 마지막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각 마스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전투 마스터리, 모루, 미니 대장간, 그리고 새로운 장비칸을 해금합니다. 채집 마스터리, 신비한 나무 씨앗과 보물을 소환하는 보물 토템, 황금 미스테리 박스를 발견할 수 있대요. 농사 마스터리, 이리듐 낫이에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터리를 해야 얻을 수 있었네요. 매일 특별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조각상, 또 황금 동물 과자를 발견한대요. 이건 좀 궁금하다. 낚시 마스터리, 고급 이리듐 낚싯대인데 한 번에 2가지 찌를 사용할 수 있다니.
물고기를 3배로 얻을 수 있는 도전 미끼에 황금 보물상자도 발견할 수 있다네요. 채광 마스터리. 채광 관련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조각상과 한 번에 5개의 주개를 제작하는 중형 용광로? 이거 대박이네요. 그리고 보석을 2배로 획득할 수 있답니다. 한쪽에 떨어져 있는 쪽지도 확인해보니 할아버지께서 남겨두신 쪽지였어요. 마스터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경험치를 채울게요. 그리고 치퀘스트를 하기 위해 해골동굴에 왔는데 하드모드로 변해 있더니 워프와 자양강장제도 얻고 계단을 깔려다가 또 죽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하비가 없었다면 전 못 깨어났을 거예요. 하비는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하비의 생일을 챙겨주고 윌리의 퀘스트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철오미와 함께하는 15일차, 바로 황금오미로 업그레이드하고 특별 게시판 퀘스트를 받고 기찻길에 심어둔 나무를 뱄습니다. 억간도 업그레이드하고 비밀노트를 따라 주니모 석상도 발견했어요. 오늘은 야시장 첫날. 바로 이너쇼를 보고 진주를 얻었어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고 심해 낚시 잠수함을 타고 내려와 통한어, 자정오징어, 블루피쉬까지 낚았습니다. 진짜 단 한 종류를 빼고 다 낚았어요. 봄에 비만 왔더라면 다 잡았을 텐데 말이죠. 이건 진짜 억가야. 슬픔을 머금고 시작하는 16일차, 꽉 찬 헛간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경품 티켓 퀘스트도 받고 찌스타일이 다 생성되었어요. 별방울로 선택하고 칩퀘스트를 받으러 진저섬에 들렀다가 야시장으로 왔습니다. 특별 퀘스트를 하기 위해 낚시를 했어요. 17일차 철광석을 모으기 위해 광산에 들렀다가 황금 호미를 찾고 이리듐 호미로 업그레이드하고 클린트에게 철광석을 줬습니다. 루이슨에 들러 경품 티켓으로 보상도 받고 야시장이 열리기 전에 해변으로 와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 퀘스트도 깨고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 낚시했어요. 18일차 고대 열매는 열리면 바로 씨앗 생성기에 넣어 불려서 심어줍니다. 비밀의 숲을 가려고 내려왔는데 왼쪽을 보니 아기 너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진짜 귀여워요. 이번 퀘스트는 말린 흔한 버섯과 알 5개예요. 쉽다. 바로 버섯을 말리고 클린트에게 가서 퀘스트를 깨고 정동석을 깼는데 고대 씨앗이 2개나? 박물관에 기증도 하고 결정 생성기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퀘스트를 깬 김에 루이슨에 가서 경품 보상도 받고 그리고 사막으로 가서 경험치도 쌓을 겸 벌목했어요. 새로운 이해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메시지가 떠서 확인해보니 마스터리 1레벨을 달성했어요. 기분 좋게 참나무 수지도 수거하고 스타프루트 씨앗도 샀어요. 목요일이어서 지성촉도 샀습니다. 2번째 헛간도 점점 채워지네요. 19일차 너구리 퀘스트를 완료하니 보상으로 너구리 모자를 받았어요. 바로 써보니 진짜 귀여운데요? 뒤에 꼬랑지도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보물 토템이 궁금해서 첫 번째 마스터리로 채집을 선택했어요. 신비한 나무 씨앗과 보물 토템 제작법을 얻었습니다. 금요일은 뭐다?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사는 날이다.
그리고 진저섬에 가서 호란을 수확하고 배송까지 완료했어요. 집에 돌아와 신비한 나무 씨앗을 만들어 심고 나무 비료까지 뿌렸습니다. 골드를 벌며 시작하는 21차. 물고기 연못을 한 개 더 설치하고 이리듐 호미를 되찾고 해골 동굴에 갑니다. 슬라임을 처치하고 황금 미스테리 박스도 얻었어요. 21일차. 아침 일과를 마치고 어제 얻은 황금 미스테리 박스를 깨보니 고급 스프링클러와 에메랄드 반지가 나왔어요. 경품 티켓을 얻어 책을 보상으로 받고 바로 읽었습니다. 경험치로 250을 주더라고요. 바로 퀘스트를 또 받아 꼼수로 클린트에게 가서 철광석을 구매하고 퀘스트를 깼어요. 루이스네로 달려와 별방울차를 얻었습니다. 진저섬을 오니 비가 내려서 보석새에게 보석을 받고 농사를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화산을 갔는데 용의 이빨을 무려 2개나 주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어 텐트에서 잤습니다. 개운한 22일차 아침, 바로 화산에 갑니다. 아니, 용의 이빨을 또 줍고 이너 장화까지 얻었어요. 이너 장화는 바로 신어주고 치퀘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완성된 연못에 블록패시도 넣어줍니다. 23일차. 까맣게 잊고 있던 마네킹을 드디어 사용해봤어요. 호감도 때문에 마법사 퀘스트를 받고 부케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비밀노트 위치로 가서 땅을 파보니 이상한 인형을 얻었어요. 하드모드인 광산도 갔다가 집에 와서 농장 정리를 했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24일차. 너구리 가족은 볼 때마다 귀여워요. 어느새 마스터리 2레벨을 달성했더라고요. 이리듐 낫을 써보고 싶어서 2번째로 농사 마스터리를 선택했어요. 낫은 바로 받고 축복의 조각상 제작법도 배웠어요. 만들 때 이끼가 엄청 많이 드네요. 토끼 5마리를 추가로 입양하고 이제 쓰레기통도 업그레이드합니다. 황금 미스테리 박스는 생각보다 소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곡차곡 모은 골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영화관 건설에 투자했어요. 서적상 구경도 갔는데 주간 나무꾼이 10,000골드와 8,000골드짜리가 있는 거예요. 경험치도 얻을 겸 다 구매를 했고 실수로 팔아서 다시 사고 혹시 몰라서 겹쳐봤더니 겹쳐지네요.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경험치도 250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바스찬에게 고백해서 사귀기로 했어요. 바스찬 못소리였어? 로빈에게 나무를 사서 헛간을 또 지었어요. 그리고 하드모드 광산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산타와 루돌프가 지나가나봐요. 이런 스튜의 소소한 부분이 너무 좋아요. 25일차. 아침 일과를 열심히 하고 겨울 별의 만찬에 왔어요. 첫 마니또 페니에게 선물로 멜론을 줬어요. 저의 마니또는 팸이었네요. 혹시 맥주일까 했는데 역시나 맥주예요. 집으로 돌아와 이리듐 낫의 성능을 확인했어요. 건초가 배로 수확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다. 결정 생성기도 만들었어요. 목을 생성해 계단으로 교환할 거예요. 계단 없이는 해골 동굴이 힘들더라고요.
신비한 나무가 자란 26일차. 너구리 가족에게 새 식구가 생겼네요. 퀘스트는 당근 주스와 민들레 절임. 웬만한 건 다 모아뒀는데 없는 것만 달라고 하네요. 나무를 베서 수액 채취기를 만들어 신비한 나무에 장착했어요. 구리 쓰레기통을 찾아 바로 업그레이드하고, 금요일은 뭐다?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사는 날이다. 비가 오는 진저섬에서 보석도 얻고 그 보석을 오늘 생일인 클린트에게 선물했어요. 비밀 노트를 따라 순금 루이스도 얻고 바로 상자에 넣었어요. 설치까지는 굳이. 27일차 결정 생성기에 옥을 넣고 스타포르트가 자라서 이리듐 낫으로 캤는데 대박! 이제는 모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와, 이걸 이제라도 업데이트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진저섬. 봄에 이렇게 비가 내리던가 보석새에게 보석을 받고 나무를 열심히 뱄어요. 집으로 돌아와 슬슬 2년차 봄을 맞이할 준비도 했습니다. 벌써 1년 마지막 날인 28일차예요. 비밀노트 위치로 정오에 맞춰서 가니 봉제 주니모를 얻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영화관도 구경했어요. 콜드스타 목장의 기적이라는 가족영화가 개봉했길래 호감도를 올리고자 드워프에게 주니 어리둥절해하네요. 그래서 에밀리에게 표를 주고 같이 영화를 보러 왔어요. 인형 뽑기도 하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안 비키더라고요. 에밀리는 건강한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케일 스무디를 사주고, 모리스가 있길래 말을 걸어봤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은 언제 받을 수 있는데? 영화가 시작됐어요. 페니와 마루도 이 영화를 좋아하나 봐요. 오, 에밀리가 이 영화에 만족해하고 케일 주스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1.6 업데이트로 바쁘고 재밌게 1년을 보냈습니다. 진짜 바빴어요. 총 소득금은 330만원이고 조자루트를 완성하고 마스터리는 2레벨까지 달성했고 4개의 별방울을 모았습니다. 특별 아이템은 아직 빈 곳이 많네요. 물고기 도감은 솔직히 억가당했어요. 업적도 아직 빈 곳이 많고 광물은 딱 2개 남았고 유물은 채우려면 아직 멀었네요. 처음에 정했던 1년 봄의 사막축제 즐기기, 물고기 도감 완성하기, 진저섬 가기 3가지 목표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달성을 했고 두 번째는 아쉽게도 못했지만 이건 억가가 99%였지 않나 합니다. 여기에 골드를 썼지만 황금 호두까지 다 모았어요. 이렇게 저의 1년 농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2년차도 보고 싶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